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총리님께 강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총리님하고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미몽에서 깨어나는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얼떨떨한 정신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건 총리께서 국회의원의 또 우리 당 의원들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총리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질의 시작합니다. 총리님, 국가와 정부의 가장 큰 책무, 국민에 대한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요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라고. 예, 최선은 물론 다하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건 아시죠? 응급실에 가기도 지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언론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죠?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에서 출발을 했다. 네, 근데 그 많은 그 전공의들이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좀 들으시고 하세요. 2,000명 증원을 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좀 협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마치 전투하듯이 반대하면은 압수수색하고 합니까? 그 반발이 있고 수긍이 안 되니까 전공의들이 떠난 거 아닌가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대한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그러면 총리님, 그 2,000명 증원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건의를 받아서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면 총리님이나 대통령실에 지시해서 시작한 겁니까? 처음부터 이 의료개혁의 5개 어젠다 중에서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파트로서 처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원만을 가지고 한 37번 정도 그 의협이 독자적으로 협의를 하자 해서 협의를 했는데 네,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몇 명 정도 증원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서로서 보내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나 좀 충돌과 희생이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정치 또 정책이란 게 뭔가요? 국민들 많이 불편하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안 맞을 때는 좀 수정도 하고 약간 후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게 맞는 건가요? 의원님, 그래서 정부는 엄청나게 양보를 한 겁니다. 아니, 양보는 2025 증원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근데 증원하는 목적이 말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데 특수한 몇 개 과외 의사들이 잘 안 간다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증원을 하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갑자기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2,000명을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맞는 정책인가요? 2,000명이 무리한 숫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의료계 의사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총리님 한마디로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 대표님도 그렇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국민이 납득하는 의료가 이렇게 붕괴되는 이런 사태가 안 오도록 하면서 추진할 수 있지 않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대로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가 지방으로 더 가도록 하고 흉부외과든지 산부인과든 이런 데 의사가 덜 가면 거기를 가도록 하고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를 증원해야지.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계시죠? 여기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학병원 이런 등등에서 30년 동안 의사들이 공들여서 대한민국 의료 복지, 의료 체계가 세계 1등이었는데 30년 동안 쌓아온 의료 시스템이 3개월 만에 무너졌다.
이 사태가 끝날 때쯤 돼서 어떤 방법으로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옛날 수준으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필수 의료 관련 위기가 나왔을 때 저희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저희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장관님, 예. 지금 응급실이 난리 아닙니까? 예? 네. 다 국민들 뭐라 합니까? 아프지 말아야 된다. 내 몸 내가 지켜야 된다. 병원 갈 수 없다. 응급실 돈 많은 사람만 간다. 이런 얘기들 시중에서 하지 않습니까? 추석 어떻게 보내냐. 그때 아프면 응급실 가도 안 고쳐줄 텐데 못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부터 응급실의 그 병상 수, 그다음에 전문의 수, 환자 수를 일일에 장관님, 그걸 어저께 뉴스에 다 봤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현장에서는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장관님만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딴 나라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아니,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저희가 공표를 하고 또 병원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병원에는 저희가 전담관을 붙여가지고 밀착 모니터링하고 핀셋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장관님, 그러면은 응급실 갔는데 본인 부담금 인상, 뭐 진찰료 인상 이게 답입니까? 의원님, 지금은 그 의료 서비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의료 서비스 공급의 확충입니다. 장관님,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가끔 좀 얘기 좀 들으세요. 네. 앰뷸런스가 가서 줄 서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못 고치고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환자들 수요가 많다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수요가 장관님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분산이 다른 응급실 가도 안 받아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일부 그런 그럼 왜 사례가 많은 언론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도한 뉴스가 다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완화하고자 좀 장관님이 네. 책임감 있게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 없이 의료진들을 어떻게 계속 보충해 나갈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뭐 군 의료 뭐 이렇게 땜빵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전공의도 뭐 복귀율도 뭐 몇 퍼센트, 1.6%가 밖에 안 되죠.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안 오면은 그 후배들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계속 무너져 내리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버티겠습니까?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말씀은 좀 과한 표현이시고요. 장관님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게 몇 달째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니 총리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와 정부가 왜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왜 있어요? 네. 국민들 안전, 보건, 위생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관이 좀 책임을 지셔야죠, 장관이. 예,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의원님. 도대체가 의대 정원.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이 참사든 뭐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책임 있게 이러셔야지 장관, 차관 맨날 나와가지고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제가 방금 추진해 말씀드렸지 주셔야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있다고요. 예. 오히려 누굽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하자. 그 여당의 당대표도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요주부동입니까? 현실 좀 보셔야지. 2,000명과 관련해서는요. 의원님, 정부가 2,000명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이미 1,509명으로 줄였고요.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 얼마든지 마음 열어놓고 대화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네. 예를 들어서 결산과 관련해서도 취약지 전문의료 양성 예산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다 그거는 집행 안 했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관련은 아니 그 예산이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간이 자꾸 하니까 다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23년 그리고 의대 제일 중요한 이제 2,000명 증원하고 관련되는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 그것도 불용액이 꽤 있죠. 예, 의원 시간을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약지 전문 의료 인력 양성 사업은 거기에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공공의대 설립 그 법률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용이 된 거고. 공공의대도 우리가 추진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불용이 되는 거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에 공공의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의원님. 어쨌든 장관님 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교육부 장관님 나오셨죠?
교육부 장관님. 네, 교육부 차관 와 있습니다. 차관 어디 가 장관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뭐 2,000명씩이나 뽑는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교육 체계가 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의대 간다고 뭐 학원 다니고 과외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런 그렇죠.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생부터 다시 이게 막 과외 열풍이 불고 학원 가고 또 그 우리 저기 교육부에서 산업부다 같이 했겠지만은 반도체 뭐 학과 대학교에 많이 신설하고 만든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에 우수한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재수, 반수 등등 하면서 지금 저 의대 준비하는 거 아시죠? 못 들으셨어요? 네, 네, 그런 개념 들으셨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육 체계까지 전부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병원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 틀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심각해 보지 않으세요? 네, 저희는 뭐 그 의대 적응과 관련돼 있는 그 단기간의 그런 또 요소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첨단 인력을 양성을 위한 체계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동시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리님 전체적으로 뭐 총리님께서는 계속 여러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꽤 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총리께서 해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완수를 해야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운 건 어떡하죠?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그 생각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부 정부가 일을 시작해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립니까? 아니 어떤 일을 해도 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전부 다 급한 부분은 다 계속 남겨놓고 떠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리님, 항공사도 그렇고. 제발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네, 국민들, 경청하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세요. 국민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저렇게 응급실도 못 가서 불안해하고 아프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태산인데 총리님께서는 별반 걱정을 안 하셔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니 그게 저는 걱정.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십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물론입니다. 그럼 하여튼 만반의 대책을 세우셔서 2,000명 고집하지 마시고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그 의료에 문제가 없도록 좀 총님 챙겨주십시오. 좀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